UHR 125. 네, 10,000km를 주행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10,000km. 이쪽에 빨강 엔진 오일 경고등 같이 보이는 거는 이제 거리가 됐으니까 오일 교체하라는 안내 등. 깜빡거리는 거는 지금 오토 스타트 스탑이 지금 동작하고 있는데 지금 켜놓고 정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10,000km를 탔으니까 그 초기 분량을 포함한 최소한의 내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거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교체 내용이 있는지 뭐 하자가 없었는지 그런 최초 내구 테스트를 겸한 시승기를 전해드릴게요. 과연 10,000km 타는 동안 어떤 문제나 교체가 있었을까? 네, 엔진 오일 교체 10번 정도 빼고는 아무것도 교체한 게 없네요. 심지어는 바퀴도 안 갈았어요. 앞뒤 바퀴도 처음 상태 그대로고 브레이크 패드조차도 갈지 않았어요. 의외죠? 10,000km를 탔는데 소모성 부품조차도 하나도 교체한 게 없다. 오로지 약 10번의 엔진오일 교체 이외에는 아무것도 교체한 게 없습니다. UHR 125를 처음에 구매하면서 약간의 의구심이 사실은 없지 않았었어요. 초기 하자나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 내구성이 검증이 되지 않아서 좀 머리 아프게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10,000km 주행한 그 장단점을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딱히 단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단점은 이제 듣고 잊어버리셔도 되는 정도의 그런 소소한 것들이라 단점부터 먼저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좀 마음에 안 들었었던 단점은 일단 속도계 오차가 10% 정도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구간별 주행 거리에 따른 연비가 나와요. 그 표시도 약 한 12% 정도 오차를 냅니다. 뭐 그건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기본 윈드스크린이 너무 짧아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쉬운 거는 굉장히 차대가 잘 만들어지고 브레이크 성능도 좋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엔진이 조금 약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을 위해서 125가 일반적이고 그 배기량을 넘어서면 좀 판매량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그런 한국 시장의 그 특징 때문인지 이제 125로 다운그레이드해서 들여온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단점, PCX MX에 비해서 이게 약간 무거워요. PCX MX 무게가 한 130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45 정도로 스펙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무게중심이 살짝 높으니까 PCX MX에 비해서 끌바 할 때 조금 부담스러워. 이 딸바 할 때, 이 딸배 알바 할 때는 은근 그 끌바를 할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횡단보도 건너편에 뭐 픽업지나 전달지 혹은 이제 골목 안쪽이 횡단보도 건너서 진입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 굳이 저 멀리 돌아올 필요 없이 여기서 잠깐 기다렸다가 이제 끌발을 해서 가는 경우들이 은근 많은데, 그럴 때 조금 부담가. 이거는 PCX MX에 비해서 끌 때는 확실히 느껴지는 단점입니다. 이건 그냥 뭐 상대적인 거니까 끌 일이 거의 없으면 상관없어요. 뭐 단점이 소소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뭐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장점을 가볼게요. 장점들이 아주 많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좋았던 장점 한번 켜볼게요. 자, 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이 굉장히 부드럽고 정숙하게 돌아간다는 거. 아, 이거 장점입니다. 그리고 배기음이 조용한 거. 아주 조용하죠? 진동도 억제되어 있고. 진동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단기통 125가 이렇게 진동이 없을 수 있구나. 이거는 이게 상당한 장점인데, 스마트키 적용되어 있고, 긴 시간 운행을 해도 피로도나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적다는 거 장점입니다. LED 등화류 디자인 괜찮고 반사식 간접 조명으로 고급스럽게 잘 돼 있다는 거. 장점이고요. 그리고 주행 시에 느끼는 장점. 이게 프레임이 아주 짱짱하게 차대를 잘 구성하고 있어서 안정감이 높다는 거.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어떤 속도에도 불안감이 거의 없어요. 차대가 짱짱하게 잘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이 ABS가 채택된 디스크 브레이크 성능 아주 좋고요. 이게 보쉬 ABS 모듈을 썼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물론 보쉬 거라서 어떤 신뢰도도 높겠죠. 그리고 작동하는 느낌도 괜찮습니다. 성능 아주 좋고요. 앞뒤 디스크 브레이크 ABS. 온 김에 뒷바퀴 트레이드를 한번 볼까요? 지금 10,000km를 탔거든요.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 이게 14인치입니다. CST 거로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디 건지. 이거 중국산인데 이게 그립이 나쁘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10,000km 타는 동안 뒷바퀴도 한번 안 갈았습니다. 알맞은 그립에 적당한 성능에 이 마일리지까지 괜찮습니다. 이게 앞뒤 바퀴가 14인치라는 것의 장점인 것 같아. 이렇게. 아무래도 바퀴가 작은 것보다 한 바퀴 굴렀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내구도의 타이어라도 아무래도 좀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구성이 이 컴팩트한 차체 크기에 비해서 14인치 앞뒤 바퀴를 채택하고 있어서 바닥에 이게 굴곡, 그다음 노면 충격을 잘 흡수하고 잘 처리합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장점들은 이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만족스럽게 잘 타고 있어서 단점은
덜 느껴지고 장점이 많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스쿠터입니다. 그럼 장단점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 부수적으로 그 몇 가지 좀 디테일한 부분들, 그 만기로 타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시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시트를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뭐 수납 공간을 보려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중요하게 느꼈던 거는 여기 공기 흡입구, 여기 엔진으로 들어가는 이제 공기 흡입구입니다. 이게 이렇게 높게 시트 바로 아래쪽에서 공기를 흡입하도록 설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스쿠터들이 일반적으로 이 바퀴 아래쪽, 바퀴 주변, 여기에서 바로 보통 이제 이런 쪽이나 쪽에서 공기를 바로 이제 흡입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오염된 공기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터의 교체 주기가 한 10,000km 정도? 근데 이 UHR은 공기 흡입구가 이렇게 높게 한번 그 오염된 공기가 덜 들어가고 걸러져서 들어갈 것 같은 위치에 예, 공기 흡입구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설계도 까다롭겠지만 단가, 원가도 올라갈 거고 작업비도 올라갈 거고,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는 장점이죠. 그래서 그 바이크 정비만 평생 해오신 바이크 정비의 달인, 스쿠터 정비의 달인 신길동 박오토바이 사장님 얘기에 따르면 이 공기 필터의 교체 주기가 한 2만, 3만 그렇게 길답니다. 이런 그 기본적인 처리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위에서 내려온 부품이 보이네. 그쵸?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단 이쪽에서 확실히 오염도가 적겠죠? 흡입 공기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가 깨끗할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엔진 내구성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신길동 박오토바이 사장님의 얘기에 따르면 이제 스즈키 설계의 특징인데, 이게 또 놀라운 게 여기가 이제 CVT 부위죠. CVT 냉각을 위한 공기 흡입구도 이게 보이나? 이게 잘 안 보이네. 보통 여기서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 UHR은 프레임에서 공기가 어떤 관을 통해서 유입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VT 냉각을 위한 공기 흡입도 좀 걸러져서 들어갈 수 있도록. 스즈키의 설계의 특징이라는데, 그거 참, 전 좀 놀랐어요. 하면서, 이거 참 세심하게,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 일단 프레임 안으로 공기가 흐르도록 설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프레임에서 어떤 부품을 써서 CVT 쪽으로 유입시키도록 부품도 만들고, 또 그걸 조립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원가 상승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그 설계를 했다는 거는 칭찬합니다. 그래서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 유입, CVT 냉각을 위한 공기 흡입, 다 비교적 오염도가 낮은 공기를 빨아들임으로써 그 기본적으로 그 내구성을 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엔진이
그 올드 패션 흡기 밸브 하나, 배기 밸브 하나, 투밸브 시스템이잖아요. 전 그래서 힘이 많이 딸릴 줄 알았어요. PCX MX에 비해서. 그런데 그렇게 뒤지질 않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 바고도바이 얘기로는 이 스즈키 계열의 CVT가 그 동력 전달 효율이 높답니다. 똑같은 벨트 구동인데 뭐 그게 다를 게 있나 싶었는데, 일단 CVT에서 동력 손실이 적고, 그 다음에 제가 봤더니 이 보면 배기통이 어딨냐, 배기통이 이 그 엔진 125 엔진 크기에 비해서 좀 용량이 커 보여. 그래서 유로 5에 맞추려면 아무래도 이 배기가 원활하게 되지 못했겠죠. 어떤 촉매도 좀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이 배기통의 용량을 좀 키워서 해결을 하지 않았나. 배기구도 좀 크고, 그래서 배기 효율을 좀 배기 용량을 좀 키우면서 좀 잡아서 배기를 맞추고, 그 다음에 효율이 좋은 CVT를 통해서 그 부족한 엔진의 힘을 커버하도록 그렇게 개발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 구형 엔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힘에서 크게 뒤지지가 않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됐다. 근데 구형 그 투밸브 시스템을 썼다는 거는 또 내구성에 있어서도 또 장점이 되죠. 아무래도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들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정비하기에도 좋고, 또 고장의 염려도 적고. 그래서 그거는 일단 옛날 기술을 사용했다는 거는 단점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검증된 시스템을 썼다는 것에서 내구성에서 신뢰할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부족한 힘을 이런 그 동력 전달 효율과 이 배기의 효율을 조금 그 잘 설계를 해서 그 부분을 만회를 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잘 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0km를 상당히 만족스럽게 잘 탔고, 그 어떠한 트러블이나 그 골칫거리들이 전혀 없어서 UHR이 상당히 괜찮은 기종으로 잘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날씨가 좀 이제 쌀쌀해지면서 추가한 것들 좀 알려드릴까요? 이 스크린을 좀 국내 브랜드가 우리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 시장에 팔 거면 그래도 기본 윈드 스크린을 조금 큰 거를 좀 달아주지. 덧대는 윈드 스크린 달았고, 그리고 열선 그립 이거 45,000원. 따뜻하고 2단 조절되는 거 전에 엠보이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그 제품입니다. 괜찮고요. 그리고 토시 네오프렌 재질의 핸들바 토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겨울을 이제 요 상태로 또 지내볼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그 겨울을 맞아서 연비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부족한 부분이나 뭐 하자가 어떻게 생겨나갈지 그런 것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